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연인 김경래의 밥상 같이 드셔보실래요? 후회 없는 아침, 건강한 시사 김경래의 최강 시사. 예,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에서는 홍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좀 워낙 심각해서요, 상황이. 지금 이공대 시위대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이공대가 봉쇄가 됐고 지금 몇십 명 안 남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십 명 안 남은 시위대들은 결사항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멀리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홍콩도 다녀왔고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시죠.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홍콩에 다녀오신 거죠? 마지막으로 갔다 온 건 10월 달에 갔고요. 10월. 예. 네,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위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홍콩은 계속 지금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홍콩 사태를 지금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콩은 심리적인 거리가 우리랑은 좀 가까워요. 남미 이런 데는 좀 멀잖아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제가 취재하면서 제일 가까운 거리 같아요. 거리상으로도? 네, 분쟁 지역 중에. 10월 달도 그 시위 양상이 굉장히 격했죠? 그때 가셨을 때도. 네. 저도 이제 여름에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반정부 시위였거든요. 네. 근데 9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이게 거의 준내전 취재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실탄을 쏘기 시작하기 게 9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전 취재죠. 이게 반정부 시위를 수준을 넘어서서 내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유가 어떤 거죠? 양상이 뭐가 다르길래? 기준은 실탄이에요. 아하. 실탄을 쏘면 저는 딱 전쟁 취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실탄은 이제 자위권을 발동해서 썼다. 이렇게 경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자위권은 있죠. 그렇다고 실탄이 네. 그렇게 국민들 향해서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죠. 네. 그 시위 진압하는 쪽,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 건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과도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어느 정도 경찰도 좀 참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시위대 행렬이 앞으로 나오는 걸 조금씩 터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계속 양상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위대도 10대 아이들이다 보니까 많이 참지를 못하니까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치거나 이러면 와 덤비는 거고 또 경찰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9월 초부터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실탄을 쏘게 된 건데 네. 실탄 쏘면서부터는 양쪽이 더 이게 화해하는 분위기는 절대 안 됐던 거고 홍콩에서는 사실 처음에 시위대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은 했었어요. 지금도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에 나와서 평화롭게 시위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하는데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이 많이 심해지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과도한 폭력을 쓸까? 그리고 기자들이 수백 명이 거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외신에 사진 나오고 영상 나가는데 경찰들이 막 곤봉 휘두르는 거는 그냥 예사로 휘두르더라고요. 총을 쏘는 상황이었어도 예. 그때도 외신 기자들이 앞에 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중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저건 자신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 네. 왜 어떤 뜻이죠?
그렇게 해서 국제 여론이 나빠진들 중국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바로 옆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도 그렇게 과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이게 국가 폭력이잖아요. 네.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폭행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중국은 전혀 안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폭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고 사실 홍콩은요. 중국이 영토였었고 그게 반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환된 거에 대해서 다시 자기들이 독립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티벳도 있고 또 마카오도 있고 또 신장지구 이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 사태는 반드시 본인 중국의 땅으로 만들고 중국화 시켜야 중국 입장에서는 통치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다고 일국 양제가 유지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대만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 시위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 이제 직선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선제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네. 그게 뭐랄까 중국에서 직선제로 결정을 해줄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얘긴데요. 그거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거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거를 해야지 불특정 다수가 모여갖고 선거를 한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영국식 민주주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안 한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 여권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브리티시 시리즌이라고 써 있어요. 옛날 여권에는. 옛날 여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이니스 여권을 갖고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내가 왜 이거 여권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그럼 중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요구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직선제 같은 걸 중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러면은 서로 화해 지점이 없는 거잖아요. 접점이. 그러니까 그래서 홍콩 시민들이 가장 염두에 둔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국제 연대를 좀 해달라. 그래서 SNS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상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시위 현장에 뭐 성조기 영국 깃발, 심지어는 한국 깃발까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깃발들을 다 들고 나오면서 연대를 호소했죠. 근데 사실 중국의 그 정치적인 입장, 그 외교적인 입장 때문에 다 나라들이 이제 소극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을 받지 못하니까 홍콩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시리아나 이라크처럼 우리가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시리아에서 옛날에 시리아 사람들이 내전 초기에 물어봤어요. 우리도 이라크처럼 되는 거냐고. 근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이공대 사태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국 얘기나 이런 건 조금 이따 하고 이공대 사태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이공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위대의 어떤 거점으로서? 거기가 지리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그 본토하고 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학교가 가운데 해저 터널 있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위를 하면 뭐 한 군데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시위대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고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그 에어드랍으로 막 연락이 어디로 가라고. 근데 거기는 시위대가 가야 되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공대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 있었고 사실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는데 어쨌든 경찰이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봉쇄가 됐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봉쇄를 풀게 하려고 경찰 뒤에서 이제 계속 유도를 했어요. 좀 어떻게 아이들을 좀 구해내려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그날 전격적으로 이제 이공대로 들어가면서 저는 좀 홍콩 사태가 이제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공대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됐고 이제 몇십 명 남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쪽이 이공대가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홍콩 사태는 조금 그런 대규모 시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잦아드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패배감이 지금 아주 심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날 그래요? 이후로 급격하게 해도 안 된다는 그런 패배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사실 이공대가 그러니까 봉쇄돼 가지고 경찰이 공권력이 투입되기 직전에 학생들이 되게 SNS에 뭐 유서 형태로 네. 굉장히 많은 영상이 그 밤에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해도 이렇게 안 됐지만 끝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위해서 이걸 하다가 가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도 너무 괴로운 거죠. 전 세계 그날 밤 그러니까 그 홍콩은 밤이었지만 뭐 낮이었을 나라도 있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아이들이잖아요. 아직 10대 아이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충격들을 많이 받았고 또 홍콩 내에도 그게 무너지면서 패배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충격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뭐 거의 요새는 실시간으로 다 이제 국제적으로 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뭐 SNS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충격들을 받았는데 그 충격에 대한 대답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쵸. 정부 입장이나 뭐 국회 이런 데서 입장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우리 사드 그렇죠. 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이해가 돼요. 그 부분도. 홍콩 연대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하나씩 걸려 있대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할 외교적인 라인에서 어떻게 홍콩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말하자면 이제 뭐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중국과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이제 뭐 의회에서 이런 뭐 홍콩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네네. 막 이래서 갈등 국면이 벌어지는데 다른 나라는 진짜 할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조차도 사실 홍콩 시민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중국을 상대하는 외교적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 불리할 수 있는 게 홍콩의 인권 얘기를 하고 티벳이나 신장의 인권 얘기를 꺼내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게 외교적인 카드가 될 뿐이지 실제 지금 홍콩 시민들이 저런 상황이 났을 때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그 얼마 전에 또 시진핑에 가서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그 홍콩 사태와 연관된 서로 암묵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미국 의회에서 그런 거를 하지만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인권 상황을 꺼낼 수 있다라는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미국이 끌어준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홍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다만 중국과의 갈등 관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 국제사회는. 지금 현재 그 선거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한국에 있는 홍콩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홍콩 사람들도 지금 선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일날 아침에 취소될 수도 있다. 선거가.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 취소한단 말은 없는데 그 뒤로 이제 홍콩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시위 양상이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국제연대이고 목소리를 좀 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계속 홍콩 대자보를 붙이고 홍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홍콩 사람들이 제일 놀란 게 중국 대사관에 가서 항의했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홍콩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이렇게 뭐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군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고 또 광주 상황과 자신들이 비슷하다고 자꾸 광주 상황을 빗대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공대 상황을 뭐 광주의 마지막 도청 사수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홍콩 상황은 우리의 일제 강점기 시절하고 약간 비슷한 광주로 갈 필요도 없다. 예. 그래서 뭐 광주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거의 일국 양제 같은 스타일로 우리를 강제 점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나라의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독립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학생들이 항의를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놀랍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뭐 대학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중국 유학생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걸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좀 상황들 때문에 어떤 이 시민사회 공간에서도 목소리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또 사회로 나오기 전에 네. 그런 것들을 자기 목소리를 얘기하고 자기 네. 의견을 얘기하는 굉장히 건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는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홍콩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의 처지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는 하지만 민주주의는 방심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제3세계 국가들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뭐 경제력과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 갈 수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취재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그 선거가? 네네. 이 선거가 어떤 지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홍콩 시민들은 그날 아침에 뭐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거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뭐 직선제라는 게 사실 그 대통령을 뽑는 게 직선제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지금 뽑는 건 이제 지방 의원들인데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게 홍콩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예. 또 나가신다 그러는데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미 PD였고요.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8시 5분에 돌아옵니다.